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폴터가이스트. 당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세대수가 다 안 채워져서 빈집들이 많았고 아파트는 조용했죠. 저는 그때 임신한 몸으로 신랑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여가를 보냈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엌 찻장 안에 넣어둔 과자 봉지가 툭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아까 꺼냈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넣어둔 찻장은 분명 닫혀 있고요. 쥐나 다른 동물이 꺼냈다면 찻장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마술처럼 과자만 떨어져 있는 게 이상했지만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어요. 며칠 뒤 부엌을 지나치다 보니 찻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고 제가 항상 있는데 도둑이 들었나 별 생각을 다 했죠. 신랑한테 말해서 집안 곳곳을 봐도 사람 흔적은 없고요. 그 후 다음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마찬가지로 부엌을 지나다 문제의 찻장을 봤는데 다행히 닫혀 있었어요. 안심하던 그때에 믿지 못하겠지만 그 찻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이요. 손잡이로 당겨야 되는 구도를 지 혼자 서서히 열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처럼 굳어서 바라만 봤어요. 근처에도 못 가고요. 신랑 올 때까지 TV를 크게 틀고 기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현상이 폴터가이스트 이거더라고요. 신랑 과거는 이런 경험이 생소해서 쉽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또는 그 뒤에 신랑이 밤에 화장실을 가서 용물을 보면 화장실 앞문이 똑똑하곤 서서히 열린대요. 저인 줄 알았다는데 자는 자고 있었다네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아가 침대를 들여서 그 위에 흑백 모빌을 달아뒀어요. 대낮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모빌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추운 겨울이라 창문과 방문을 닫아다 놓고 바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눈앞에서 누군가가 만지듯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소름 돋아서 집 밖을 나와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너희 집 아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귀신인가 싶었지만 눈으로 귀신을 본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시장을 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주차장에서 주차한다고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1층에서 신랑 기다려야지 하면서 엘베 앞을 멍하니 서 있는데 엘베가 1층에 서 있었지만 아무 버튼도 안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엘베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마치 타라는 듯이. 나도 모르게 탔어요. 저희 집인 5층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고 누가 같이 타고 있는 것 같고 긴장했지만 아무 일 없이 내려서 집 번호를 누르는데 밑에 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신랑이 걱정돼서 내려가니 1층 현관에 어느 여자분이 차로 밀어서 들이박았어요. 차가 밀려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1층 유리 다 깨지고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내가 만약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무언가 도와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누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해안가. 나는 해안가 쪽에 주택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7월 초순이었고 점심시간에는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먹었는데 중간에 친해진 동년배의 하청업체 직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해안가로 갔더니 평소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애들 4명 정도가 파도 치는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다는 수영금지 구역이긴 했지만 저도 어릴 땐 여기서 친구들이랑 헤엄치며 놀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더니 A가 오늘은 햇빛이 내리쬐니 그냥 현장 그늘에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특히 햇빛이 강한 날이라 밖에서 먹기엔 너무 덥겠다 싶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왠지 바깥쪽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차와 헬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밖에 보러 가자고 A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A를 두고 다른 직원과 같이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람이 무리지어 있던 곳은 평소에 A와 같이 점심을 먹는 해안가였습니다. 모여있던 구경꾼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다에서 헤엄치던 아이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서 행방불명이랍니다. 그러고 미 좀 전까지 해안가에서 놀던 아이가 한 명 안 보였습니다. 저는 후회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었더라면
파도에 휩쓸린 아이도 빨리 발견되었을 터이고 수영에 자신이 있었으니 어쩌면 제가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요. 씁쓸한 기분으로 A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안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먹었더라면 우리가 뭔가 도왔을 수도 있는데 하고 말했더니 그럴까봐 오늘 거기서 먹기 싫었던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A에게 재차 물어보니 거기 수영금지 구역인 곳에서 좀 여러 일이 있어서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 넌 그쪽으로 둔한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는 게 훨씬 시원한데 어째서 매일 해안가에서 밥을 먹고 싶었어? 그런 것 치고 매일 덥다 덥다 노래를 부르면서 도시락을 먹고 다 먹으면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곤 했지. 그러고 보니 해안에서 처음 먹은 날은 바다를 보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긴 한데 이틀째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그늘도 없는 더운 곳에서 굳이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노리는 건 처음부터 너였고 계속 넌 그 녀석들에게 불려서 한 거야. A는 현장에서 절 처음 보았을 때도 바다에 있는 그 녀석들이 절 끌어당기려고 하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에 그것도 원청 감독에게 말해봤자 무시당할 것 같고 자칫 잘못했다간 쫓겨날 것 같아서 매일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감시했다고 합니다. A는 그 녀석들이 절 끌어당긴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 녀석들은 A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귀신은 저에게만 정신 안테나 같은 걸 연결해서 바다 쪽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둔해서 일이 제대로 안 풀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내 눈앞에서 애들을 바다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그 녀석들에겐 둔한 너보단 어린이 쪽이 더 부르기 쉽거든.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들어올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녀석들은 내가 방해해서 아이가 대신 끌려간 거지만 오늘은 그 녀석들과 파장이 딱 맞는 애가 놀러와서 그랬는지 내 눈에도 그 녀석들이 보이더라고. 내가 내 안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녀석들 분위기 때문에 나도 쫄았어. 노리던 널 내가 데리고 가서 화가 났었나 봐. A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 왜 놀던 애들을 방치했냐고 A를 다그쳤더니 넌 그렇게 끌어당기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놀던 곳은 완전히 그 녀석들 영역이었고 너도 그게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고 신경도 안 쓰고 싶을걸. 널 해안에서 현장으로 데려온 것만으로도 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엄청 무서웠단 말이야. 그 녀석들이 원망하는 얼굴이. A 말에 따르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려서 끌려가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린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이고 느끼는 사람은 위험한 곳에는 선뜻 다가가지 않는답니다. 너 길에서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애가 다가가면 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못할걸. 그렇게 했다간 다음 순간에 어떤 꼴이 될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것처럼 나도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구할 정도로 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말이라도 통하겠지만 상대방이 이 세상 사람도 아니라 경찰도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테고 그런 일에 휩쓸리는 건 싫어. 하지만 너랑은 죽도 잘 맞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 해난 사고는 저녁 뉴스로 잠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신경이 쓰여서 차를 타고 해안가로 보러 갔습니다. 아직 헬기가 해안가 주변을 날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해안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 A는 작년 가을에 익사할 뻔한 아이를 구하다가 애는 구하고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도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내가 어릴 때 친할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셨다.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서 등에 욕창이 생겼는데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셨다고 한다.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시지만 그쪽 계통 사람이라서 그나마 있던 약도 잘 안 드시고 굿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상태가 몹시 심각해져서 삼촌들이랑 고모랑 다 시골집에 모였었다. 당시 우리 집이 종가집이라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좀 컸다. 그래서 며칠간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먹고 자고 그랬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맏며느리라서 할머니는 편찮아서 누워 계시고 하다 보니
혼자 간호하랴 집 관리하랴 바쁘셨는데 거기다 친척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집에 있다 보니 몸살이 나신 거다. 그때 감기 기운도 약간 있었는데 거기다 몸살까지 겹쳐서 거의 쓰러지실 지경이었다고 한다. 결국은 어머니도 들어 누우셨다. 큰 방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작은 방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친척들은 전부 할머니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어머니 혼자 방에 계셨다고 한다. 어머니께 측은함을 느끼신 막내 작은 어머니께서 지어오신 감기약을 드시곤 어머니는 잠이 드셨다고 한다. 한창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서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키는 한 180 정도 되는데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누구냐고 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들더니 손목을 붙잡더니 끌고 가려 했고 어머니는 안 끌려가려고 반항을 하셨는데 그 사람 힘이 장사인 것 마냥 쑥 끌려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작은 방을 빠져나와 시장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질질 끌려가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단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전봇대를 붙잡아가면서 반항을 하는데 목은 잠긴 듯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힘은 어찌나 센지 계속 끌려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을 벗어나고 있더란다. 마을 외곽에는 당매라는 산이 있는데 당매를 지나가는 순간 말문이 트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고 자신은 두 아이의 어미 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아직 젊다고 애원하셨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더니 방 사이에 방해하는 기운이 있더니만 잘못 데려왔구나 하고는 다시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작은 방과 큰 방 사이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왠지 기분 나쁜 방이라서 어머니는 잘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셨는데 파스를 붙였을 때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기분이 있자는가. 손목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손목을 보니까 누가 세게 붙잡은 것 마냥 손자국 모양으로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국은 며칠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